꽃에 얽힌 아름다운 이야기. 사과꽃, 황금사과와 공작공주. 옛날 어느 나라의 임금님이 신기한 사과나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겉보기에는 아무 데서나 볼 수 있는 사과나무였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하룻밤 사이에 하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사과나무였습니다. 더욱이 그 열매는 번쩍이는 금빛이었습니다. 임금님은 한 번도 그 황금 사과를 먹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달콤한 향기를 퍼뜨리며 피는 하얀 꽃과 조그맣고 파란 열매를 보았을 뿐이었습니다. 사과가 금빛으로 변하는 것은 한밤중을 지나 새벽이 다가올 때입니다. 임금님은 매일 밤 생각했습니다. 내일은 꼭 황금 사과를 먹어봐야지. 그런데 아침이 되면 어디로 사라지는지 금빛 열매는 단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사과나무는 매일 밤 꽃을 피우고 금빛 열매를 맺는데도 아침이 되면 모두 사라져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도대체 누가 황금 사과를 훔쳐가는 걸까? 아니면 사과가 저절로 없어지는 걸까? 이상하게 생각한 임금님은 3명의 왕자에게 나무를 지키라고 했습니다. 첫째 왕자가 제일 먼저 사과나무를 지키기로 했습니다. 해가 지자 왕자는 사과나무 밑에 섰습니다. 빈틈없이 주위를 돌아보며 하얀 꽃이 피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이윽고 열매가 맺히고 조금씩 자랐습니다. 주위는 너무나 조용해서 바스락거리는 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습니다. 움직이는 것도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바람만이 차가워질 뿐이었습니다. 추워라. 사과가 금빛이 되려면 아직 먼 것 같군. 잠깐 쉬고 올까? 덜덜 떨던 왕자는 방으로 돌아가서 침대 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아주 잠깐 동안만 몸을 녹일 작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눈을 뜨자 벌써 아침이 밝아 있었습니다. 왕자는 서둘러 뛰어나가 보았지만 사과나무에는 열매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럴 수가 하고 안타까워해도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밤은 둘째 왕자가 감시를 했지만 마찬가지로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또 그 다음 날 밤 셋째 왕자가 사과나무를 지킬 차례였습니다. 왕자는 사과나무 밑에 침대를 놓았습니다. 추워지면 침대에 파고들어 나무를 감시하리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또 머리카락
한 움큼을 나뭇가지에 묶어 놓았습니다. 이렇게 해두면 졸더라도 누군가가 사과를 건드리자마자 잠이 깰 거야. 가지가 흔들려서 머리카락이 잡아당겨질 테니까. 왕자는 씩 웃으며 침대에 들어 누웠습니다. 사과나무에 흰 꽃이 하나하나 피기 시작했습니다. 한밤중이 되어 꾸벅꾸벅 졸던 왕자는 머리카락이 잡아당겨지는 아픔에 깜짝 놀라 눈을 떴습니다. 사과나무는 빛나는 금빛 열매를 가득 맺어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고, 나뭇가지에는 공작이 앉아 있었습니다. 어쩌면 저렇게 아름다울까? 눈을 크게 뜨고 보자 차례차례 8마리의 공작이 날아왔습니다. 9마리째의 공작을 쳐다보며 왕자는 탄성을 질렀습니다. 한층 더 아름답고 꼬리가 긴 공작이었습니다. 그 공작은 사과나무 가지에 앉지 않았고 가볍게 땅에 내려서자 아름다운 소녀가 되었습니다. 소녀가 얇고 큰 천을 땅에 펼치자 8마리의 공작이 황금 사과를 그 위에 떨어뜨렸습니다. 누구시죠? 황금 사과를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왕자가 물어보아도 소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달빛처럼 희고 아름다운 얼굴은 슬픔에 젖어 있었고, 크고 검은 눈동자가 조용히 왕자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공작들이 사과를 하나도 남김없이 천 위에 떨어뜨리자 소녀는 커다란 보따리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항상 사과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맑은 목소리로 소녀가 말했습니다. 기다려 주십시오. 왕자가 소녀에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사연이 있으신 것 같으니 사과는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저희 아버님은 사과나무의 주인이면서도 아직 한 번도 사과를 드셔본 적이 없습니다. 하다못해 한 개라도 남겨주실 수 없습니까? 소녀는 빙긋이 웃고는 오른손에 하나, 왼손에도 하나 황금 사과를 들어 왕자에게 내밀었습니다. 임금님께 하나, 왕자님께 하나. 소녀는 아름다운 목소리로 속삭이고는 공작이 되어 친구들과 함께 날아올랐습니다. 9마리의 공작은 황금 사과를 담은 보따리를 움켜잡고 훨훨 날아갔습니다. 공작공주. 왕자는 멍하니 중얼거렸습니다. 다음날 밤도 그 다음날 밤도 셋째 왕자는 도초를 서며 공작공주를 지켜보았습니다. 슬픈 듯 아름다운 모습과 사과를 내밀며 미소 짓는 얼굴을 잊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왜 공작이 되었는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돌아가는지 물어보아도
소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돌아가야 해요. 사과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만이 소녀의 유일한 대답이었습니다. 임금님은 매일 아침 2개의 사과를 받고서 만족해 했습니다. 세 아들 중에서 가장 똑똑하다고 셋째 왕자를 칭찬했습니다. 그러자 첫째 왕자와 둘째 왕자가 수근거렸습니다. 황금 사과는 분명히 산더미처럼 열릴 텐데 왜 언제나 2개밖에 남아있지 않는 걸까? 저 녀석은 무엇인가 숨기고 있는 게 틀림없어. 비밀을 파헤쳐보자. 왕자들은 낮에는 잠을 자고 밤에는 깨어있는 할머니를 찾아냈습니다. 막내 왕자를 조사해 주시오. 사례는 충분히 하겠소. 그 말을 잔뜩 받은 할머니는 기꺼이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왕자의 침대 밑에 숨어 비밀을 파헤치기로 한 것입니다. 보통 때처럼 공작들이 날아와 9마리째 공작이 아름다운 소녀로 모습을 바꾸자 할머니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찾았다! 비밀을 캐냈어! 할머니는 침대 밑에서 뛰어나와 가위로 소녀의 머리카락을 싹 잘라버렸습니다. 증거도 손에 넣었다! 공작들이 놀라 하늘 높이 날아올랐습니다. 소녀도 공작이 되어 친구들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두 형들은 동생의 비밀을 파헤쳤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슨 소용일까요? 황금 사과는 하나도 빠짐없이 가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무슨 소용있겠습니까? 공작은 2번 다시 날아오지 않았습니다. 막내 왕자에겐 비밀이 파헤쳐지고 황금 사과를 전부 가질 수 있는 것보다 공작 공주를 만나는 것이 훨씬 중요했습니다. 제발 부탁이니 돌아와 줘. 매일 밤 왕자는 사과나무 밑에서 소녀를 기다렸습니다. 그렇지만 사과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라고 말하는 목소리는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황금 사과는 매일 밤 열렸습니다. 공작 공주가 직접 건네준 사과가 훨씬 예뻤어. 100개, 200개씩 되는 사과보다도 2개뿐인 사과를 받는 게 훨씬 행복했어. 왕자의 눈에 눈물이 넘쳐 흘렀습니다. 뜨거운 눈물은 소녀가 남긴 머리카락을 적셨습니다. 밤 하늘처럼 윤기가 흐르는 검은 머리카락이었습니다. 공작 공주를 찾으러 가자. 한 번 더 그 사람을 만나고 싶다. 왕자는 굳게 결심을 하고 여행을 떠났습니다. 어디로 갈지, 언제 돌아올지도 모르는 여행이었습니다. 9마리의 공작을 보지 못했습니까? 땅에 내려서자마자 슬픈 듯 아름다운 모습의 소녀로 변하는 공작을 모르십니까? 왕자는 공주를 찾아서 먼 길을 헤매었습니다. 그런 소녀는 본 적이 없지만 공작의 계곡이라면 알고 있네. 왕자가 여행을 떠난 지 3년 3개월이 되는 날
만난 노인이 말했습니다. 이 나라 북쪽 끝에 악마가 사는 계곡이 있지. 언제부터인가 수백 수천 마리의 공작이 모여 공작의 계곡이라고 부르게 되었는데 참으로 신기하고 아름다운 곳이지. 공작들은 어느 곳이고 똑같은 색, 똑같은 크기로 2마리가 있으면 쌍둥이로, 7마리 있으면 7쌍둥이로 보인다네. 공작이 생긴 것도 색깔도 이 세상의 것이 아닌 것처럼 아름답기 때문에 잡으려고 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악마가 모두 죽여버렸지. 악마가 공작을 독차지하고 있다네. 노인의 이야기를 들은 왕자는 나는 듯이 빠르게 계곡으로 향했습니다. 3일간 걸어서 도착한 계곡은 공작의 나라 같았습니다. 색깔도 모양도 크기도 완전히 똑같은 아름다운 공작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공작 공주, 만약 이곳에 있다면 나의 곁으로 와줘. 당신을 만나기 위해 먼 길을 헤매며 돌아다녔소. 왕자가 이렇게 외치자 계곡을 뒤흔들 정도로 큰 웃음소리가 함께 악마가 나타났습니다. 이거 재미있군. 너는 오직 한 마리의 공작을 찾으러 왔단 말이지? 그렇다. 나의 공작 공주는 땅에 내려서자마자 아름다운 소녀로 모습이 변한다. 모습을 바꾸는 것은 황금 사과를 가지러 갔을 때뿐이다. 공작의 모습으로 천을 펼 수 없기 때문에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려 주었지. 그렇지만 여기서는 계속 공작의 모습으로 있어야만 한다. 악마가 희죽 웃었습니다. 나는 많은 아름다운 소녀들을 공작으로 바꾸어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계곡을 만들었다. 하룻밤 사이에 열리는 황금 사과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공작을 보냈지만 이젠 질렸다. 좀 더 다른 것을 해보고 싶다. 말하자면 지루했던 것이지. 옳지. 너 나와 내기를 하자. 어떤 내기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똑같은 공작들 속에서 너의 공작 공주를 찾아보아라. 내가 고른 공작이 황금 사과를 가지러 간 공주라면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려주마. 너의 공작 공주만이 아니라 다른 공작들도 한 마리도 남김없이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려주겠다. 만약에 공작 공주가 아닌 공작을 고른다면? 떨리는 목소리로 왕자가 물었습니다. 그때는 이게 그대로지. 공작은 전부 이 계곡에 남겨두고 나는 새로운 장난을 하러 떠날 것이다. 해보겠어. 왕자는 씩씩하게 말하고 공작들 사이로 걸어갔습니다. 공작 공주, 제발 대답해 주시오. 당신이 나를 조금이라도 생각하고 있다면 긴 여행을 하며 당신을 찾으러 온 나를 조금이라도 가엽게 여긴다면 제발 대답해 주시오. 왕자는 오른손에 검은 머리카락을, 왼손에 2개의 사과를 들고 공작들 사이로 걸어갔습니다. 3년 3개월 동안 가지고 다녔기 때문에 말라 비틀어져 있었지만 사과에는 금빛이 약간 남아 있었습니다.
색깔도 생김새도 크기도 똑같은 공작들은 신기한 듯 왕자를 쳐다보았습니다. 제발 대답해 주시오. 신호를 보내주시오. 왕자는 마음속으로 되뇌이며 걸어갔습니다. 결코 찾아낼 수 없을 거다. 너의 공작 공주도 많은 소녀들도 죽을 때까지 공작의 모습으로 살아야 돼. 고향으로 돌아갈 수는 없어. 이때 한 마리의 공작이 높이 날아올랐습니다. 나의 공작 공주다! 왕자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날아오른 공작의 모습은 머리카락을 잘리고 공작의 모습으로 돌아간 소녀였습니다. 가만히 서 있을 때는 모두 똑같아도 날아오를 때의 모습은 제각기 달랐던 것입니다. 너의 승리다. 공작을 원래대로 되돌려주겠다. 웃음소리를 내며 악마는 사라졌습니다. 그 순간 계곡은 소녀들로 가득 차고 왕자 옆에는 공작 공주가 서 있었습니다. 저희 성에 열리는 황금 사과를 따라가 주시겠습니까? 제 손에 다시 사과를 건네 주십시오. 왕자의 말에 공주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소녀들은 고향으로 돌아가고 왕자와 공주는 사과나무 아래로 돌아왔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황금빛 열매를 맺는 나무 밑에서 두 사람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사과나무는 새하얀 꽃을 뿌려 두 사람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사과꽃이 피는 계절에 신부가 되면 반드시 행복해진다고 소녀들이 믿게 된 것은 이때부터였습니다.